보겠습니다. 길은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 얘는 뭐 수업만 대충 듣고 그냥 가시면 돼요. 따로 공부할 것도 없고. 그죠? 어디를 보시냐면 81페이지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1페이지 6번. 그렇죠? 다음은 등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죠? 1번. 등록세는 누가 내냐면 형식을 갖춘 사람이 냅니다. 무조건 명의자가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등기할 거니 그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그러니까 설정 등기 같은 건 전부 다 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1번이 뭐 그 얘기죠.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그랬고, 이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의해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 면허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소유권 보존 등기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대위 등기 얘기하는 거예요. 대위 등기. 이 대위 등기가 뭐냐면 원래 그 당사자가 세금씩 그 등기를 안 하니까 이해관계자 이제 3자가 대신 등기를 했다는 거죠. 했을 때 결국 신청을 걔가 하는 거죠, 대신. 그러면 결국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제3자가 신청을 하고 뭘 하더라도 결국은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왜? 원래 걔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제3자가 대신한 거니까 신청했다 걔들이 세금 내는 건 아니죠. 그럼 지금 2번 같은 경우도 가압류 결정으로 등기 촉탁으로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됐다는 얘기는 얘가 등기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 보존 등기는 누가 했어야 되는 거야? 그 보존 등기자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까지 전부 다 원래 누가 내야 돼? 보존 등기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죠? 3번 수인이 공동으로 등록받은 경우 해당 수인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여러분이 공동하면 공동명의 하니까 당연히 연대 납세 있겠고. 3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누구래요? 갑거래. 근데 의리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왜? 갑거래잖아요. 얘가 안 하니까 의리 대신 신청한 거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소유자인 갑이죠. 답이 의리 아니라 갑. 4번이 틀렸죠. 다 똑같은 얘기. 5번도 똑같은 얘기예요. 5번.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등기 압류 등기 해제는 물론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의 등기에 대해서는 누가? 그 소유자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 대의 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의 등기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뭐 찍으면 돼요? 소유자 찍으면 돼요. 소유자. 그 지칭할 때 이제 뭐 갑을로 나올 수도 있고 소유자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존 등기 안 돼 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자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에 과표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사실 그 등록세 과표는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왜요? 등기 종류별로 과세 표준이 다 틀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 종류에 따라 과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8번에 보시면 자 틀린 거 그랬죠? 1번 등록세 과표는 등록 당시 가액을 한다. 그죠? 등록 당시 가액. 이는 조례가 정함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해야 한다. 무슨 얘기야? 얘도 신고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고 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 표준이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등기는 전부 다 신고 가액, 시가 표준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등록세에서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뭐하고 똑같이 풀어라? 취득세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은 뭐예요?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를 뭐 하는 경우? 말소하는 경우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한다. 땡. 틀렸습니다. 원래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과표인데 말소는 뭐다? 건수죠. 건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수라는 게 있거든요. 건수하는 게 그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외울 건 없고요. 이게 되죠. 하필 등기, 지목 변경, 말소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대표 주자가 뭐다? 말소 등기입니다. 한 건당 6,000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소는 건수. 얘 때문에 등록세가 종량세 그러는 거예요. 건수 때문에. 그죠? 전부 다 종가세로 되어 있는 얘 때문에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2번이 틀리네요. 3번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 표준에 미달하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에 취득세하고 똑같죠. 4번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검증된 가액을 과표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국가대로 취득했대요. 그럼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똑같습니다. 그거는 뭐 취득세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쭉 넘어가세요. 과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어차피 종합 문제는 하나 나오니까 특정 파트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 나오는 것만 계속 이렇게 풀다 보면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어요. 대신 최소한 세 가지는 기억하시라 했죠?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 없다. 그리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리고 좀 이따 나중에 나오는 등록세를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고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요 지금 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 이거는 등록세에만 있는 특징이니까 잘 보시고. 그러니까 중과산세 아까 배웠죠, 우리 중과산세 취득세 할 때 80%. 걔는 등록세는 없어요. 중과산세는 취득세만 있어.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차이점 좀 기억하시면. 왜냐면, 잘못하면 외워놓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외운 것만 생각해가지고, 막 취득세하고 막 등록세 섞여 나왔는데 무조건 맞았다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율이 나오는데, 그 세율은 특별히 외울 건 없습니다. 그냥 건당 6,000원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죠? 거기 우리 보면 세율이 등록 세율 쭉 나오는데 그거 일부러 외울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세율이 따로 얘만 나올 일이 없으니까. 과거는 여러 번 나왔는데 지금은 통폐합돼서 필요가 없습니다. 잘 모르면 0.2%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는 다 0.2%예요. 부동산 빼고는. 그러니까 얘가 세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로 돼 있어. 하나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는 거 이렇게 있고 나머지 쭉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당 6,000원 이런 게 있거든요. 6,000원. 이게 뭐야? 아까 말소등기 같은 거. 이게 세율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있어요. 이러면 이전 등기. 매매대 이전 등기한다. 부동산을. 그다음에 상속을 받았다. 증여받았다. 그다음에 신축했다. 그래서 보존 등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는 1000분의 20. 상속은 1000분의 8 이렇게 돼 있고. 증여받으면 1000분의 15 이렇게 돼 있고. 여기 1000분의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매매 등 이전 등기하면 원래 지금 뭐네요? 취득세 4% 내죠. 얘는 지금 뭐예요? 등록세 2%를 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상속받으면 지금 취득세를 내는데 등록세를 내라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 얘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한 거? 취득한 거 얘기죠. 그러니까 법이 취득세 등록세 통폐합된 시점이 2011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전에 어떻게 냈어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냈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2010년도에 상속받으셔가지고 취득세 신고하시고 아직 등기 안 한 분들 있거든요. 지금 와서 등기하려고 보니 어떻게 됐어? 두 개가 통폐합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해라? 등록세를 내라는 거야, 과거 등록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정이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요때 이전에 취득해서 미등기인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뭘 내라? 옛날하고 똑같이 등록세를 내라.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현행법상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거의 그래서 얘기 있어요. 요거 빼고 나머지 다 0.2%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심의, 지상권, 지적권 쭉 있죠. 그런 거 다 0.2%예요. 세율은 외울 건 없어요. 그냥 저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저 뒤로 가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 다음은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 그렇죠? 1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소지하고 있어 등록세를 지방자치단체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맞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걸쳐 있다는 얘기죠? 임야가. 예를 들면 이런 거라 했죠. 임야 같은 이렇게 걸쳐 있어. 그죠? 여기 경기도, 충청남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거 배울 때 이걸 만약에 10억에 취득했다. 그죠? 그럼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 자, 얘는 어떻게 된다 했죠? 경기도 충남 임야가 걸쳐있어. 한 필지인데 10억에 취득해서 취득세 어떻게 낸다? 나눠내야죠. 뭐 한다? 안분한다.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해서 냅니다. 근데 이걸 취득하고 나서 얘를 가지고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해? 저당권 설정 등기 하겠죠? 그럼 뭐 내셔야 돼? 등록세 내야 되잖아요. 이때 등록세는 어떻게 내느냐? 이때는 안분 안 하고 이때는 한쪽에다 다 몰아냅니다. 어차피 세율이 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은 어때 내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등기하는 장소가 어디라 했죠? 어디서 등기한다 했죠? 등기하는 데가 어디야? 등기소. 여기도 등기소가 있고 여기도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되죠. 무슨 얘기야?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등기소다 등기하려면 세금을 어디다 내고?
경기도. 여기다 등기하려면 충청남도에다 내라는 얘기죠. 그 얘기야. 한쪽에다. 그래서 같은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데 취득세는 어떻게 내고? 안분해서 내고 그 얘기죠. 일부는 못 합니다. 이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에서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등기 어떤 애요? 지방세니까 물건의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죠. 등기 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죠? 2번 틀렸죠. 자, 부가세 납부세액이 뭐 붙어요? 지방교육세 20% 붙고 감면받으면 뭐라 했어?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된다. 농특세 20%. 그죠? 3번 등록세는 도세이다. 조심하죠? 가로 안에 특별시, 광역시는 무슨 세? 자치구세.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그런 거 있잖아요.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거. 동총론에서. 5번 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 후 추가 징수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 납부. 이거 있죠. 왜 아까 취득세 할 때 우리 가산세 붙으면 보통 징수고 나머지 다 신고 납부 그랬죠. 등록세 똑같아요. 얘도 비과세 감면 받은 후 추징돼서 30일 안에 신고 납부. 원칙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가산세 붙으면 보통 징수가 똑같아요. 단 중가산세 규정만 등록세는 없다. 지금 5번도 지금 취득세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자,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22번 문제처럼 이 취등록세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번 나왔어요. 지금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보통 얘네 둘이 비교를 많이 하죠. 취득 관련 조세니까 22번 틀린 거. 1번 취득세 과표는 원칙적으로 언제적 금액이다. 취득 당시 가액거라돼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 금액 그랬고요. 2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 면허세 과세표준은 얘는 언제 금액이다? 등기 등록 당시 가액. 3번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 후 추가 징수 대상이 된 경우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보통 징수 방법에서 징수한다. 땡 틀렸죠? 신고 납부라니까. 가산세만 보통 징수라니까요. 신고 납부 틀렸죠? 보통 징수하면 안 되고 3번에 신고 납부. 둘 다 공통사항이잖아요. 그죠? 똑같죠? 틀렸어요. 3번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받고 5번 취등록세는 수익징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죠? 자, 우리가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어요. 그죠?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고 이게 얼마예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등록세는 뭐가 있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세액으로 한다. 그게 있고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액징수 면제는 증세비 절감 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지서 작성 원가가 있다는 거죠. 그 원가보다 세금이 더 적으면 100보다 100급이 더 크니까 징수를 안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때 수익이 얼마다? 2,000원 미만을 말한다 했죠. 그래서 2,000원부터 징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재산세만 있습니다. 보통 징수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네요. 등록세는 뭐 가볍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는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문제가 세 문제는 또 나온다. 올해도 세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야 세법은 10개를 맞으려면 얘하고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잘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근데 재산세 문제도 가만히 보시면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뭐 굉장히 난이도 있고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얘기하면 세법은 난이도 제가 볼 땐 난이도 없어요. 세법은 그냥 항상 이 수준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험을 이렇게 쭉 보잖아. 1회부터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근데 반응은 다 틀려요. 막 어떤 때 어렵을 때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10대 이런 때가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똑같아요. 난이도 제가 볼 때는. 근데 누군 어렵다, 어떤 쉽다고 왜 그래? 이때 어렵다는 사람들, 이때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한 거야. 열심히 안 한 거고. 여기 사람들이 열심히 한 거지. 그 차이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난이도는 누가 정한다고? 본인이 정하는 거야. 산업인력공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난이도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10월 29일 시험의 난이도는 누가 정해? 본인이 정하는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이도를 좀 쉽게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야. 공부를 징그럽게 안 하면 난이도가 엄청 높죠. 그래 꼭 시험 보고 나면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이제 내면은 꼭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만약에 내다 그러면 선생님 이번 시험 난이도가 어떠냐 그걸 못 들어물어봐. 그럼 예를 들면 자기가 5개 맞았는데 내가 난이도 겁나 높아요. 근데 5개 맞았어. 그럼 위로가 되나? 그래봤자 5개 내내 5개인데 뭐가 위로가 돼? 그러면 난이도 높았다고 문제 어렵다고 그러면 막 그래서 내가 5개고 안심해. 무슨 안심을 해? 그래봤자 5개가 변함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효정 없어요. 공부를 하면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는 거야. 안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해서 열심히 하시면 된다니까, 꾸준히.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겠죠, 아까.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 빨리빨리. 우리 왜 제가 얘기했잖아, 한번. 이 공주들이 공부를 한다. 공주가 뭐라 했어? 공부하는 주부. 이거만 해야 돼. 근데 상공 무술이가 문제예요. 상공 무술이들은 이게 공부. 이 무술이는 괜찮아요. 무술이가 뭐예요? 무술이는 이거예요. 시험 보기 전과 후가 생활이 똑같아. 거기다 단지 하나가 추가된 거야, 시험.
살인을 다 하고 똑같아. 다 하고 공부만 또 하는 거야.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지, 무슬이들. 이 상궁이 문제. 이 공주는요, 공부만 해. 집안일 다 치우고 공부만 해. 그 상궁은 뭐예요? 집에서는 뭐라고? 공부한다고 집안일 안 하고, 학원에서는 집안일 걱정한다고 공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상궁이 제일 문제예요. 왔다 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상궁들이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얼굴이 피어. 왜? 아무것도 안 하거든. 결국 공부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서 자기 굉장히 피곤하다고 뭐 몸에 좋은 것도 다 먹어. 핑계대고. 이러니까 얼굴이 피어. 그러니까 실력 안 늘고 얼굴 피는 사람들은 상궁과야. 상궁과. 이 상궁들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무술이들은 힘들어. 몸이 막 초췌해. 얼굴이 초췌해. 왜? 막 집안일 다 하면서 거기까지 공부가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얼굴이 초췌한 사람들이 무술이들이고. 그죠? 근데 있어. 얼굴도 피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 공주들. 공주들은 이제 빨리 공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빨리 공주. 그죠? 공주들이 빨리, 가정을 빨리 포기할수록 시험을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설픈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병원에 병이 제일 잘 낫고 안 낫고가 IQ 150, 120, 80이 있어. 누가 병이 제일 잘 안 낫냐면 120이 제일 안 나서. 이 사람이 상궁인 거예요, 상궁. 여기가 공주고. 150은 머리가 좋으니까 의사 말도 잘 듣고 자기가 또 나름대로 잘 찾아. 좋은 방법을. 80은 시키는 대로 해. 의사가 식후 30분 그러면 밥 딱 먹고 초식에 재. 그래서 30분 딱 띵 굴리면 약 먹어. 이 사람 약이 그 빨리 나. 여기는 뭐요? 이것도 아니고 말도 안 듣고 의사 말도 안 듣고 찾는 것도 어설프지 않는 거야. 이 상궁들. 이 뭐든지 이게 어설프면 안 된다니까. 도안이면 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지 말고. 자, 그럼 재산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 4번 문제를 보죠.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재산세는 보유세죠. 그죠? 그리고 과세의 기준일은 언제다? 매년 6월 1일입니다. 2번.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할 산출한세액과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재산세 이렇게 얼마가 나왔어요. 100만 원이.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도시지역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랬죠? 해당되는 사람만. 이게 만약 20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120만 원에서 재산세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묶어서 같이 재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오. 조세통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는 물납 되는데 돼요. 왜? 두 개 합해서 뭐라고 한다고?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 조문상은 맞는 얘기야. 근데 이런 거 시험에 냈다는 것 자체가 골 때리는 거죠. 이걸 갖다 놓고 막 도시지역분 재산세 해놓고 나중에 따지니까 야 조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묶어서 뭐라고?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 재산세가 물납이 되니까 얘가 나가면 이거 같이 해서 뭐가 돼? 물납이 된다는 얘기는 얘도 된다는 얘기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어쨌든 법 조문은 그렇게 돼 있다. 2번처럼 같이 부과할 수 있다. 3번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땡 틀렸어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지역자원시설세 병기고지세목이죠. 근데 항상 걔가 병기고지세목이 되려면 앞에 지문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얘가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나와서 얘가 병기고지세목이다 그러면 틀릴 수 있어요. 이 신청감이. 왜? 지역자원시설세가 내용이요. 엄청 많아요. 여기에요. 막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특정 부동산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전체가 병기고지세목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옛날에 이런 게 다 있죠. 공동시설세라는 게 있고 지역개발세라는 게 있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통폐합된 거예요.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지역자원시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옛날에 이거 있죠, 이거. 요게 바로 지금 말하는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그 소방공동시설세가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이게 나와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냈어? 공동시설세 이렇게 냈는데 지금은 뭘로 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옛날 지역개발세도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가 병기고지세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재산세에서 병기 나올 때 뭐라고 나와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재산세 관련된 거죠. 근데 강제 규정은 아니다. 납기가 같으면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그럼 납기가 같을 때만 한다는 얘기죠. 그럼 납기가 틀리면 같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납기가 같아요. 말로만 할 수 있다 해놓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재산세 안 내면 얘 안 내거든요. 그럼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니까 납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결론은 항상 같이 나가는 겁니다. 4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부가세 뭐가 붙습니까? 지방교육세 20%. 그리고 5번 재산세 세부담 상환 제도와 수익증수 면제 제도가 있죠. 세부담 상환 있고 수익증수 면제 있고. 그렇죠? 자, 92페이지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죠? 자, 일단 우리가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나오면 제목을 일단 5개 있죠? 토지, 건축물, 주택선박, 항공기. 자, 이 선박 항공기는 제목만 알면 된다겠죠? 나머지 3개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차이점이 얘하고 얘는 좀 다르다. 요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주택이 있다 그러면 얘가 주택이면 얘가 건축물이고 얘는 어쨌든 토지고 여기도 건축물 토지라겠죠. 자, 과세를 어떻게 한다? 얘는 건축물 토지 따로 과세하고 주택은 항상 합해서 계산한다. 이건 기본사항이죠.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토지란, 그죠?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란 이렇게 나오고 그 설명이 나오죠. 어떤 토지냐 그러면 뭐 공간법상 지적공모상 등록 대상인 토지와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사실상의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토지 정의야. 해놓고 밑에다가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OX.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문에. 토지 설명을 해. 토지는 이런 토지를 말한다 해놓고 마지막에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맞아 틀려? 자, 이걸 한번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맞다 틀리다. 맞죠? 맞죠? 건축물 설명하면서 건축물 이걸 말한다 해놓고 밑에다가 주택의 건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맞죠? 이게 뭔 뜻이야? 여기 말하는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왜?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버리면 어떤 뜻이 돼버려? 그럼 주택도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두 개를 합해서 주택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 용어예요. 근데 그게 지문상에 따로 나왔을 때 그거 보고 헤매면 안 되는 거죠. 얘 또 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가 주택하고 일반 건물이 과세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얘는 항상 묶어서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뭐 한다? 세액을 산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산출하는데 만약 얘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주택은 갑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세금 어떻게 한다? 여전히 한꺼번에 계산해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안분한다.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리고 이걸 뭐 하고 있으면 공유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한다? 세금 계산해서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나눠낸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거로 본다. 이게 주택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얘는 건물 7월, 토지 9월 달에 내죠. 그럼 세금을 나눠내는 효과가 있는데 주택은 그게 안 되니까 얘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뭐가 있다? 요 세금 자체를 얘처럼 반절은 7월 달, 반절은 9월에 내라. 그래서 2분의 1씩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2분의 1씩 나눠내는 고지서가 2번 나간다는 얘기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세 인수하자. 그게 얼마다? 10만 원 이하면 몇 월 달에? 더 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세 인수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주택 얘기입니다. 그럼 주택 얘기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있어 뭐 겸용주택 얘기도 있고. 그렇죠? 자, 겸용주택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 동의 건물이 한 구의 건물이 겸용돼 있다. 한 동 그럼 주상복합 생각하시라 했죠? 그럼 주상복합은 면적과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가주택은 여기에 들어가죠.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주거용이 얼마?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도 여기 들어가죠. 다가구 주택, 그죠? 자, 다가구는 재산세는 뭘로 본다?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양도세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룸이 방이 12개지만 그걸 그대로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이유가 뭐다? 걔를 뭘로 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데 재산세는 거꾸로 갑니다. 얘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주택이면 고급주택도 나오죠. 이따 세율할 때, 그죠? 재산세는 고급주택 중과세가 있다, 없다? 없다. 취득세는 중과세가 되는데 재산세는 고급주택 따로 중과세가 없습니다. 세율 파트에서 이거 시험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1000분의 40 그럼 안 되고 일반 주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된다. 그럼 주택과 관련된 게 또 별장도 있죠. 자, 별장은 사치성이라
세율은 4%인데 과세 방법은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다.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럼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별장도 토지건물 합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럼 별장과 주택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인데, 그러니까 둘 다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공통상. 근데 뭐 거기서 상시 주거 목적으로 쓰면 주택이고 휴양비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있어. 근데 아파트를 평상시 거주하면 그냥 주택이고, 거기서 뭐 하면 휴양비서 놀이 등의 용도로 쓰면 걔는 별장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용도에 따라 별장 주택이 구분하는 거죠. 그럼 결국 과세 방법은 똑같은 거야. 토지 건물 구분 없이 한꺼번에 과세가 되는 거죠. 대신 세율은 몇 프로? 사채성이 얘가 세율은 4%인 거죠. 그리고요, 얘는 과세 방법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물건별 과세라고 그래요. 물건별 과세.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원주시에 본인 앞으로 아파트가 세 채 있다.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이걸 한꺼번에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무조건 따로따로요, 각각. 100채가 있어도 각각 계산해요. 근데 여기 예배가 있어. 예배적으로 합산하는 게 두 개가 있다. 재산세는. 그게 뭐다? 대놓고 합산. 토지 중에 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요거는 합산이죠. 이 두 개만 합산하는 거야. 요거 빼고는 합산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만 합산해. 얘는 합산이죠? 우리 세법상 합산, 무돈 합산은 소유자별 합산, 개인별 합산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세대별 합산 없다. 부부지간도 합산 없다. 그게 지방세잖아요. 그죠? 그럼 시, 군, 구세니까 춘천시에 있는 별도 두 필지와 원주시에 있는 별도 두 필지, 이건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주시 건 원주시 것만 합산하고 춘천시 건 춘천시 것만. 왜? 시, 군, 구세니까 시, 군, 구를 합산해. 이게 다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92페이지 6번. 다음은 재산세 과세사항 중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죠? 1번 재산세 과세는 주택, 뭐 토지 포함한다. 뭐 그런 얘기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2번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틀렸죠? 네. 자, 근데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이런 분이 있어요.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럼 5대5면 전체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초과하면 주택으로 보니까 5대5도 주택이니까 초과되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주택으로 본다 해서 맞았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 이상 이렇게 나갈 거, 얘가 초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말이 맞으면, 참으세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이상이니까 5대5면 뭘로 봐? 전체 주택이죠. 근데 요게 맞으면 5대5는 주택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붙으면 걔는 뭘 말한다? 세법상 법에 정해지는 기준을 말한다. 원칙적인 기준을 말한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붙었잖아, 숫자 뒤에. 그러면 얘는 뭘 말하는 거? 법에 정한 원칙적 기준은 뭐예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이게 맞는 거야. 여기다 맞춰야 되네, 여기다. 이걸 하면 안 되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5대5는 주택이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숫자를 잘 보셔야 되는 거야. 뒤에,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붙으면 뭘 말한다고요? 세법상 법적 기준을 말한다. 그럼 그게 붙으면 원래 법에 있는 기준대로 대입해서 거기에 안 맞으면 틀렸다 고르시면 돼. 얘가 그럼 초과가 붙었으니까 이 기준 말하는 거죠. 그럼 이 겸용주택 기준, 원칙 기준이 뭐야?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맞는 거야. 그럼 얘는 틀린 게 되는 거지. 그죠? 혹시나 그런 식으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2번이 틀린 거죠? 3번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대. 아까 그랬죠. 지방세를 무조건 경계 불분명. 그러면 안팎 구분 없이 몇 배? 10배. 4번 한동 나왔죠? 그러면 한동 그럼 뭐다?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죠? 그리고 5번 과세 기준일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렇죠? 상시 주거냐 휴양피서 누리 용도에 따라 별장이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토지, 뭐, 분리별도 종합 등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일단 말씀드렸죠. 토지는 이 문제를 풀려면, 교재 보고 외우는 건 무리가 있다. 그죠?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해라? 기출문제나, 아니면 기준에 문제 있는 걸 풀어서 이거 정리를 하셔야지, 뭐 책 보고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 나오는데, 무슨 소리 외우겠어요, 이거는. 근데 얘는 다행인 게 뭐라 했어, 그나마야. 기출된 문제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낼 수밖에 없다겠죠. 출제인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뜬금없는 거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봐도 맨날 나온 지문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시험 보러 가면 또 그 같은 애들 나오고. 그래서 이제 분리는 뭐라 했어요? 고율 분리가 있고 저율 분리가 있다. 이때 고율이 4%고 저율이 두 개 있어요. 0.07하고 0.2%. 사실 이것도요, 여유를 가지고 계속 풀다 보면 별거 없어요. 정리하다 보면. 근데 얘가 어쨌든 간에 외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맞추겠다고 너무 많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자꾸 풀다 보면 똑같은 거 반복되니까 그렇게 푸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빨라요. 여기 뭐 있어? 오굴개 그랬잖아요. 오굴개.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이니까. 그죠? 얘는 오굴개가 일반 껌정닭이라 했죠. 껌정닭이 일반 닭보다 비싸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굴개는 비싸다. 그래서 고율해가지고 요 두 개가 있는 거죠.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 비싸긴 겁나 비싼데 맛은 별로 없죠. 그죠? 이번에 휴가 가는데 장인어른이 그 오굴개를 삶아 오셨어요. 처남이 먹고 싶다겠대. 아버님도 가만히 보면 장인어른이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차별 안 한다는데 내가 볼 때 100%, 200% 차별하십니다. 티는 안 나. 근데 아들 얘기는 거의 다 들으세요. 아들 얘기를. 그리고 걔는 막, 우리는 어려워서 얘기보다는 걔는 아버지한테 막 뭐 촉촉 하고 막 둘이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항상 보면 아버님이 딴 사람한테 얄짤없어. 성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아들한테 항상 져. 근데 항상 안 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우리 와이프랑 막 절대 안 져요. 막 둘이 맨날 싸워. 우리 와이프가 성격이 막 깐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 붙으면 막 시끄러워. 아버지랑. 근데 천한 말은 무조건 들어요. 거의 들어요. 내가 딱 보니. 그러니까 천함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번에 휴가 갈 때 아버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거 지나가는 말로. 근데 그걸 듣고도 오골개를 끓여오셨어요. 그 비싸잖아 오골개가. 그죠? 중요한 건 잘 안 먹습니다. 완전 남겨서 다 안 먹고. 그럼 열받는 거야 아버님은 안 먹으니까. 우린 처음부터 안 먹으려고 그 자리에 앉질 안 했어. 저쪽에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속이 안 좋다고. 왜냐면 그거 먹다가 어영부영 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음식은 딱 넣으면 뼈만 나와야 돼 입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성격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먹거든요. 이렇게 먹다가 좀 아마 안 먹어버리거든. 그러면 막 되게 뭐라고 하세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세요, 음식을.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뼈만 남아야 돼. 생선 먹으면 가시만 남아야 돼, 이런 거죠. 우리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먹다가 아니면 안 먹거든, 우리는. 근데, 그러니까 걔네 먹었다가 옆에서 덤떡 있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또 사이니까 꼼짝 말하잖아요. 뭐 내가 또 자기한테 개길 수도 없고, 그죠. 성격이 천안보다 내가 더하죠. 근데 그럼 그거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네네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죠? 이번에 갔는데 고기를 굽는데 그 더운데 나는 혼자 고기 구웠거든요. 저놈의 새끼가 도망가서 어디가 없는겨. 막 진짜 성질 얼마나 나지. 내가 나이스도 많이 나거든요. 그 내가 고기를 굽으면 지가 와서 구워야 되는데 없어졌어? 그 내가 굽지. 만약에 천함이 굽고 있었으면 우리 장인어른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사기가 굽니 가만히 계신 거야. 그냥. 또 고기가 뭐 탄데 뭔데 뭐라 하신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3일 내내 그냥 고기만 먹었네. 막 돼지 삼겹살, 소고기, 닭갈비, 쪽갈비, 등갈비. 맞아요. 고기에 고자만 나니까 나중에는 막 고구마 그러니까 짜증나더라니까. 고자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계곡에 가니까 되게 시원해요. 계곡에도. 이 더운데 그 더웠잖아요. 에어컨이 없어 펜션에. 근데 겨울에 저녁 때 되니까 추워. 진짜로. 문 여니까 추워서 문 닫고 잤어요. 이불 덮고. 왜? 계곡이라. 왜 펜션에 에어컨 없나 그랬더니 가보니까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어 죽겠는데 무슨 에어컨 틀겠어요. 편하게 잘 지내고 왔어요. 근데 결론은 그거야. 딱 휴가 갔다 오면 뭔 소리가 나. 딱 한마디 있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게 진리야, 진리. 나갈 필요도 없어. 집에 가만히 있어. 힘들어.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시원한 데 앉아서 공부하시는 게 최고죠. 네? 이거는 그냥 종류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문제 풀면서 보시면 돼. 이거 하나하나 외울 수 없죠. 여기 이제 농지 있고 예를 들면 뭐 목장용지 있고 뭐 임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일일이 외울 건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공장용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택산업 공급용 토지 이렇게 별도 합산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입니다.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건물. 그러니까 지금 학원 여기 있죠. 여기부터 주변에 건물 쫙 있잖아. 주변에. 여기는 전부 다 뭐야? 별도 합산이에요. 별도 합산. 그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뭐다?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건 기억하시라 했죠? 나는 잡초다. 그 남들보다 2% 부족해서. 전푸른 총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걸 외웠어요. 근데 문제를 풀다가 무학원에서 문제를 푸는데 얘가 나왔어. 그때 얘가 얘인지를 몰라. 얘는 외웠어. 나는 잡초래. 그리고 나대지 그랬는데 얘가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 얘기는 그때 다 그래. 맨날 뭐라고 해. 나는 잡초다 2%. 진짜 2% 부족하다니까. 본인이 2% 부족한 거야. 아니 나 해놓고 나 외웠는데 얘가 종합인지 모른다니까. 나대지 나오니까 얘가 누구냐는 거. 그래서 얘가 얘가 나대지 나 잡초고 이때도 종합이라는 겨.
맨날 외우는 거야. 나는 잡초다 2%, 저 프로는 종합 그림 같은 질문에 무어가. 근데 얘가 뭐라고요? 종합이라니까. 왜? 2% 부족한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종합. 이걸 나가 뭐라겠어? 나대지, 차분형, 잡종지, 초는 면적 초과는 숨도 쉬지 말고 종합. 얘 조심해야 돼. 2% 비달. 얘는 뭐라 했어요? 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건물 있다. 제가 말했죠? 건물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이에요. 근데 얘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종합을 한다. 왜 그런다고요? 이 건물의 가격과 이 토지, 건축물의 시가편과 토지 시가편을 비교했을 때 이 건물의 가치가 토지 가격의 100분의 2도 안 된다.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가 토지에 비해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 부속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안 하고 종합으로 가겠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알람 확실하게 전체가 아니라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바닥 면적만큼은 부속 토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굳이 따지면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별도 합산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은 이겁니다. 다 못외우면 얘라도 기억하시라니까.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온다는 게 지문이. 운 좋으면 초과 하나라도 외우면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왜? 초과는 무조건 종합인데 분리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얘는 기억을 하시라니까. 이거 하나. 아니면 이거 5개. 이게 우선이에요. 교재는 예를 들면 그 8번에 다음 토지분 재산세에 있어서 분리과세 대상이다.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1번 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용지로서 기준 면적이네. 자, 공장 용지는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그 냄새나는 공장은 시골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 군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줘요. 2번은요. 도시 지역 안에 개발 지역과 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소유자는 개인소유 농지. 자, 우리가 농지는요. 농사 짓는 거죠. 근데 분리과세가 되려면 농사는 어디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다? 시골에. 그래서 군 지역. 도시지역 밖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죠? 분리거든요. 근데 도시지역 안은 개발 목적인데 다 개발하지 않고 보전하는 데 있죠. 어디? 녹지와 개발 제한 구역은 주구장창 농사만 져야 되잖아요. 거기 있으면 뭐 해줘? 분리과세 줘요. 근데 얘는 지금 뭐래요? 그걸 제외한 지역이래요. 그럼 걔는 종합이죠. 주거지역 등이죠. 2번 틀린 거죠. 군 읍면적, 군 지역에서는 목장용지. 목장용지 축사 같은 거 냄새 많이 나죠. 그럼 얘도 어디 있어야 된다? 사람 덜 사는 시골에 군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고. 공익목적이 임해도 당연히 분리과세 주겠죠. 그죠? 임해인데 공익목적 쓰니까. 그리고 오불계, 고율, 분리과세.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얘는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문제니까 저기 가시고. 저 뒤로 가서 16번에 가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나와요. 16번에. 별도 합산. 그죠? 16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다. 틀린 것. 그렇죠? 자, 1번.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원래 공장용지가 분리과세잖아요. 그죠? 근데 공장용지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냄새 많이 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지역, 시골에 있어요. 군지역. 여기 있으면 분리과세 줘요. 근데 시지역 이상, 그러니까 일반시, 특별시, 광역시, 원주시도 해당되겠죠. 여기는 어디 쓰면 된다? 공장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예요. 그럼 우리 용도지역 중에 어디가 있어? 공업지역. 그리고 산업단지. 여기 있을 때만 분리과세 줘요. 근데 공업지역이 아닌 어디? 주거지역 등에도 공장이 있다겠죠. 근데 주거지역 공장이 굴뚝 연기라는 공장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요. 분리과세 아닌 건 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거든요. 근데 얘는 뭘로?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돼. 근데 얘는 근데 뭐 한다? 별도예요. 별도. 왜?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 왜요? 주거지역의 공장은 생계형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봉제 공장 같은 거, 먹고 살아가는 공장들이죠.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게. 그래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의 공장 용지는 뭐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1번이 그거잖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에 소재한 공장 용지. 어디 있다는 거야? 주거지역 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뭐라고 한다? 별도 합산이고. 답은 2번이잖아요. 이거 틀리면 안 되죠. 무허가 뭐라고? 종합. 아, 이거 금방 했잖아, 무허가. 나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여기 딱 나오면 보자마자, 얘는 종합하고 원래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 보긴 본 것 같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 종합이라니까. 그거라도 외우라니까. 나는 잡초다. 2%보다 전부는 초에 그러니까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종합. 그죠? 2% 부족하니까 허가를 못 받은 거지. 그래서 무허가를 쳤다니까. 그죠? 종합. 답 2번이죠.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이거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3번. 상가 부속 토지로서 기준을, 상가 부속 토지.
일반 상가 건물주택이 뭐라 했어? 종합이라니까. 아니, 별도. 일반 건축물 부수는 다 종합이 별도라니까, 별도. 그러니까 상가가 대표적인 건물, 뭐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뭐다? 별도, 합산.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가 뭐냐면, 얘가 이제 그나마, 여러분, 나대지는 종합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건물 없죠. 그럼 걔도 원래 나대지거든요. 원래는 뭘 해야 돼요? 종합을 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건물이 없는데도 별도 해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 대표적인 게 영업용으로 활용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나대지는 빈둥빈둥 노는 땅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코스 그래가지고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놀리지 않고 활용하니까 종합 안 하고 뭐 해주겠다? 별도. 그 대표 주자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별도 합산 중에서 건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얘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라고 나오면 뭐다? 나대지이지만 종합하지 않고 뭐 한다? 별도한다. 왜? 영업용으로 활용하니까. 5번이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해당 토지 시가표준액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이렇게 하면 종합인데 그중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그런 게 뭐다? 별도. 그죠? 또 대충 읽고 정확히 그러지 말고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그냥 별도 합산이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나 더 풀어보죠. 20번. 이게 최근에 기출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이게 가장 최근에 재작년인가 나왔던 거죠. 이거 20번.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 재산 구분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렇죠? 자, 종중 소유이며 종중은 비영리 영리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 가지고 있는 뭐예요?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니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왜 골프장 만들 때 그 임야 같은 걸 해가지고 골프장 만들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다 개발하진 않고 일부는 코스만 넣고 나머지는 원래 형태의 보존된 부분이 있죠. 걔는 뭐 해주냐? 별도 합산해줘요. 별도 합산. 이건 그니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이거 오래전에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다 기출로. 여기 있는 게 하나라도 처음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 나온 게 나온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처음 보는 것 같은 거지. 니은. 별도. 염전.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염전이 대표적인 0.2% 분리과세 재산 토지예요. 염전. 그러니까 염전이 뭐예요? 소금 생산하는 용도로 쓰잖아. 그럼 걔도 건물은 없잖아요. 근데 생산성 있는 토지죠. 그러니까 분리과세줘요. 얼마? 0.2% 분리과세. 여기 대표주자가 염전이에요. 이런 여러 번 나왔었어요. 염전. 그죠? 염전은 분리과세고. 니을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저 뭐라 했어요? 별도로 했잖아요. 대표주자. 얘도 여러 번 얘네들 시험에 다 여러 번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죠? 그럼 답이 같은 걸 묶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20번에 정답이 3번이네. 니은하고 리을. 별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문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납세 의무자 부분 있죠? 거기 납세 의무자 몇 개만 풀게요. 거기까지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거기까지 두 문제만 풀겠습니다. 101페이지 24번. 납세 의무자 나오죠?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실제 소유를 확인할 수 없으면 누가 낸다?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거겠다. 그러니까 분쟁이 생겨서 뭐 재판 중이거나 이럴 때 있죠. 그럼 소유권에 누구 건지 확실치 않다. 그럼 누가 낸다? 사용자가 낸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정답이 1번이네요. 답 1번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답 1번.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면적으로 안분하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하죠. 아까 했잖아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한꺼번에 세금 계산해서 그 나온 세금을 안분해서 낸다.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3번. 국가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세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거다. 그렇죠? 누구요? 매수계약자. 여러분 지금 푸는 문제가 기출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거. 기출 문제가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재산세에서.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뭐 내용은 몇 개 안 되는데 나왔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매수계약자인데 매도계약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매수계약자죠. 매수계약자. 그죠? 4번. 공무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수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종중이
납세 의무자다. 틀렸죠? 왜? 실제로 종중인데 공보상 개인 앞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이죠. 근데 얘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모르죠. 그럼 누구한테 나와? 공보상 소유자. 그러니까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 근데 얘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 의무자로 본다. 틀렸죠? 이거 신고 안 하면 원주시에서 그 임야가 선산이 종중 건지 개인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낸다? 공보상 소유자가 되죠. 5번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 한다 그랬죠. 자, 근데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뭔다 했어요? 균등. 똑같은 거로 본다. 근데 뭐요? 연장자. 연장자 같은 경우 연장자 아니 연장자가 죄졌어요. 뭐 이런 때만 연장자 따지고 평상시엔 대우 안 해주고. 그죠? 제가 어제 전철 타고 그 수업을 가는데 어제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철 타시면 싸웠나 봐요. 타기 전에.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싸우다 막 토를 막 하더니 전철 문이 열렸는데 그 밀어버린 거야. 그 넘어지셨어요. 밖으로 탁 넘어졌는데 그 밖에 세면이잖아요. 그 머리를 치셨어. 그래서 할머니가 일어나서 안 틀었는데 막 계속 싸우시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 무리한 거예요. 할머니가 좀 다툼인데 그걸 우리 본인이 확 밀어버리더란가? 뭔 기운이 있어요. 넘어졌는데 머리가 이만 부었어요. 내가 볼 때는 머리가 좀 저기 한 것 같아. 그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데 막 계속 싸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막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야. 그 나이 먹었는데 자기 뭐라 했? 뭐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나 봐. 그러면서 75이래 할아버지가. 근데 할머니가 뭐라냐? 나는 80이다 이놈아 막 그러는 거야. 할머니가 나이가 더 드신 거예요. 근데 뭔 분쟁이. 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철 밖으로.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 하나가 한 40대 중반에 됐는데 이 아줌마 열받은 거야. 딱 일어나더니 막 할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지금 미쳤냐고. 그러니까 뭔가 양반아 이거 밀어가지고 할머니 만약에 다쳐서 돌아가시면 어쩔 거예요. 뇌진탕 걸려서. 당신 뭔데 막 밀어. 너 가만 안 두는데 그때 막 전화하는 거야. 아줌마가. 철도 경찰에 전화하고 너 당신한테 고발하는 경찰 고발한다고 병원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막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실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젊은 애 하나 말리는 거야. 막 계속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전화하고 있고. 근데 저쪽으로 딛고 갔는데 그 양반은 할아버지 내렸어 그 정거장에 전에. 소용없어요. 그 아줌마 뭐라냐면 저 CCTV 찍어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전화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내리시래. 병원 가봐야 된다고. 왜? 머리가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주겠대. 병원 모시고 가고 내가 경찰 저 신고했으니까 해도 되니까 가시라고. 그 젊은이하고 같이 가시는 거야. 그 자기도 어머니가 그 연세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 밀어가 죽으란 얘기 아니냐는 거지. 그 내가 봐도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 확 밀어버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 그 열받았어요 그 아줌마가. 열받아가지고. 결국 모시고 갔어요. 근데 다음 정거장에 경찰이 왔어. 철도 경찰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신고했으니까 어디냐? 전 정거장 내렸다고. 저기서. 그러니까 그쪽 연락해버렸더니 알아서 가더라고. 근데 막 그 아줌마 완전 흥분했다고 열받아. 근데 진짜 제가 봐도 너무 하시더라고. 어떻게 밀지 그걸. 죽으란 얘기죠 그게. 근데 머리가 이만큼 부으셨어요. 진짜로 이렇게 포스 이렇게. 내볼 때는 그 MRI 찍어봐야 돼요 노인양반들. 80이라고 오신 분이 슬쩍 밀으면 넘어가시죠. 확 밀어버리더라니까. 과격하시네. 네? 뭐라고요? 부부 아니라니까 둘은 부부 같은 소리가 남이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뭐 뜬금없는 소리 했어. 여쭤 뭐든 거요. 부부는 무슨 부부요. 부부는 거기서 왜 상관을 해. 부부는 그렇게 상관 못하지. 그럼 같이 가겠지. 남이라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얘기를 하지. 부부지간인데 그 할머니가 내가 80이다 그러겠어요? 이놈아 그러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듣고 저렇게 정신 뭐 들은 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죠? 자, 하나만 더 보겠어. 하나 26번 그래 풀고 가자. 뭐라고요? 2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죠?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구? 양수인.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매수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죠? 양수인 그랬고 2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공보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하는 경우가 있다.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냅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종중수인데 사실상 소유 신고하지 않으면 공보상 소유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이제 내다 안 되니까 공보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 하는 경우가 있다. 있죠. 뭣도 있어요.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보상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 할 때도 나오고 아까 종중 얘기할 때도 종중 수임을 신고 안 하면 누가 낸다? 공보상 소유자.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하는 경우가 있다. 있죠. 아까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앞전에 나온 거 기출문제 정답이 뭐였어요?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 한다. 이게 정답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어?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낼 게 없으니까 표현 말만 바꾼 거예요. 말만. 이게 다 기출 나온 것들이에요. 실제로 시험에. 4번 국가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그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국가가 선수금을 조성한 토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는 얘기는 그 토지를 공짜로 쓴다는 얘기죠. 그럼 나를 뭘로 본다는 거야? 매수 계약자로 본다는 얘기는 재산세를 누구더러 내는 얘기야? 절도로 내는 얘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뭐 하면 무상으로 쓰면 누가 낸다? 매수 계약 얘가 낸다 그랬잖아. 근데 거꾸로 이것도 똑같은 얘기잖아. 국가가 조성한 토지를 얘가 이걸 뭐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는 공짜로 쓴다는 얘기니까. 그럼 누가 내라? 네가 세금을 내라. 그럼 너를 뭘로 본다? 매수 계약자로 본다는 얘기는 네가 세금을 내라. 왜? 공짜로 쓰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걔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 5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이 똑같은 얘기들 앞에 나왔던 거죠. 아까 뭐라 했어요?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 얘기는 뭐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전 1위를 납세. 쥐고 지정을 해. 지금 마음대로. 그죠? 공유, 지분권자. 지분 표시 없으면 뭐 한다고요? 균등한 거라고. 나눠낸다. 똑같이. 그런 얘기죠.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고. 다음 주에 거기 가표이겠죠? 거기서부터 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날 더우니까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도서관 가셔서 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날 더운데 나가면 병 걸리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